혹시 떠오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돈 빌려가고는 잠수 타버린 사람, 회사에서 나를 가차없이 잘라버린 상사, 늘 내 앞길을 가로막던 친구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쩌면 형제 자매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추석 아침 밥상에 놓인 빈 접시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괜히 물컵에 물만 가득 따릅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형제들 목소리가 차례로 들려왔을 텐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핸드폰이 조용합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에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결국 TV 소리만 방안을 채웁니다. 왜 꼭 내가 먼저여야 하지? 하는 서운함이 앞서서 그 작은 용기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그래도 자주 모였는데 떠나신 뒤로는 얼굴 볼 기회가 점점 줄었습니다. 제사도 빠지는 일이 잦아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정이 오가지 않으니 이제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되더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혹시 형제 자매라는 것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이어지던 인연이었던 걸까? 사실 이 마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관계가 멀어졌다고 답한 사람이 정말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혹시 형제, 자매와 연락 끊고 지낸 지 벌써 1년이 넘은 분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왜 형제 자매가 점점 남처럼 느껴지게 되는지 그 이유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완벽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작은 위로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명절 아침 따뜻한 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분주히 손을 놀리십니다. 얘야, 부침개는 내가 좀 더 뒤집어라. 동생은 나가서 형들 들어오나 보고 와라. 그런 소리에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며 집안은 그야말로 잔칫집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고기며 나물이며 한가득 사다가 우리 애들이 오면 배불리 먹여야지 하시면서 부엌에 불을 지피셨지요. 아버지는 거실 한쪽에 앉아 흡족한 얼굴로 신문을 보시다가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왔냐?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하나둘 들어서면 집은 순식간에 북적북적 살아났습니다. 부엌에선 엄마 이건 좀 짜다, 아니야, 딱 좋아하며 티격태격 웃음이 터졌고 방 안에서는 사촌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울고 웃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면 서운했던 일도 금세 잊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엔 언제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한 분, 또 한 분 차례로 세상을 떠나신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김어르신 가족이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해 추석, 형제들은 여느 때처럼 모였습니다. 밥상 위엔 여전히 정과 나물이 놓였고 서로 인사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부재가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빈자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다들 애써 웃으며 그래도 우리 모여야지 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번 명절은 집안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아이들이 커서 바빠. 차도 막히고 힘드네.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빠지는 사람이 늘어나고 나중엔 모임 자체가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다들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도 꼭 모였어. 안 올 수가 없었거든. 어머니가 우리 모두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누가 먼저 모이자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 집에서 명절을 보내. 전화도 한 통 없고 그렇게 서로 멀어지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잊히질 않습니다. 나는 늘 생각해. 우리 형제들 진짜 가족 맞나? 어머니 살아계실 때만 가족이었던 건 아닌가 싶다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김어르신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집안이 겪는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형제끼리 서운해도 부모님 눈치 보느라 모였고 말다툼을 해도 부모님 말씀 한마디면 금세 풀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신 뒤엔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강제로 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흩어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이 단순히 부모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끈이 끊기고 나니 우리가 서로를 붙잡을 이유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결국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형제 자매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강력한 자석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 자석이 사라진 순간 형제들은 더 이상 붙잡히지 않고 제각각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명절 아침 빈 접시를 바라보며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부모님 살아계실 때만 가족이었던 건 아닐까?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사라지고 나니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명절마다 모였던 건 서로가 좋아서라기보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으니 자연스레 만났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모여 앉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라지자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전화 한 통 걸기도 망설여지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눈치만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엔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그래도 내 편은 너뿐이다 하던 형제였는데 이제는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우리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가 커지고 서로의 사정이 복잡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나?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자책이 쌓이면 오히려 더 멀어지지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잃고 난 뒤 형제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자매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만 이렇구나 하고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서운함, 이 고립감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마음이 멀어진 형제 자매가 떠오른다면
꼭 억지로 당장 다가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만 이런 게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마음 한켠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기가 난다면 아주 사소한 안부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잘 지내지? 그 짧은 네 글자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할 작은 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삶의 무게가 각자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느라 바쁩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부담, 직장 일까지.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지나가고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삶의 무게가 점점 우리를 짓누릅니다. 제가 아는 박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어르신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지방에서 회사 일로 바쁘고 둘째 딸은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 명절이라고 해도 얼굴 보기 힘든 상황이었죠. 박 어르신 내외는 이제 막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마음 한쪽이 늘 허전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박 어르신은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어릴 적엔 형제들과 함께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둘러앉아 수다를 떨며 웃었던 기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서로를 붙잡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큰 아들은 회사 일정 때문에 명절 전날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이들의 학원과 행사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었고, 셋째 아들은 비행기표 문제로 아예 한국에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 부부는 조용히 밥을 차려놓고 TV를 켜두고 혼자 식탁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박 어르신의 눈빛은 말없이 모든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마음 한쪽이 이렇게 쓸쓸하다는 걸 누가 알아줄까? 이런 삶의 무게는 단순히 바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자신, 홀로 치러야 하는 병원, 나날이 커져가는 경제적 부담,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형제들에게 연락할 여유조차 없게 만듭니다. 전화기를 들고 잘 지내냐? 하고 눌러보려다가도 머릿속엔 수많은 걱정과 계획이 떠올라 결국 손을 놓게 되죠. 그런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소홀한 걸까?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서로를 찾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뿐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지. 명절이면 꼭 모였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서로 바쁘다는 게 이유가 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는 사람을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멀어짐이 우리의 마음이 식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에게 다가갈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진 형제나 자매가 떠오른다면 먼저 자책하지 마세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받을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아주 사소한 안부 한마디가 다시 관계를 잇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어르신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져서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밤이었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박 어르신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온통 지난 명절과 사라진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박 어르신은 손에 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세 형제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어머니가 그래도 너희는 피부치라고 말하면 금세 웃음을 되찾던 그 시절. 그때의 따뜻한 분위기와 지금의 고요한 거실이 너무 대비되어 박 어르신의 마음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그때 문득 전화기 위에 놓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걸어볼까? 손가락은 다이얼을 망설였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내가 걸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결국 손은 다시 소파 옆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어르신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서로 서운해도 금세 풀렸고 모임을 빠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의 형제들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멀어진 것은 서로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단지 삶의 무게와 현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거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앉아 잠시 시간을 보내던 박 어르신에게 갑자기 옆집에 사는 이웃 정 씨가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 혼자 계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박 어르신은 잠시 놀란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 한 잔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소파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명절이라 가족 생각 많이 나시죠? 박 어르신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다고 하더니 결국 혼자네. 명절마다 이러면 마음이 참 허전해진다니까. 정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모두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애정이 남아있을 거예요. 박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마음이 식은 건 아니지, 그냥 다들 바쁜 거구나.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오래간만에 형들의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똑똑똑. 첫 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이어서 큰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잘 지내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 후 큰 형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돌아왔습니다. 응, 잘 지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오랜만이네. 박 어르신은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거리와 서운함, 그리고 삶의 무게가 만든 공백이 단 한마디 인사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어르신은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대고 형과 이야기를 나누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끈을 조금씩 다시 이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되돌리진 못하더라도 아주 작은 노력 하나가 관계를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박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 한쪽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오래된 거리와 서운함을 조금씩 풀어볼 수 있는 날이 될지도 모르지. 그렇게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결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서운함이 풀리지 않은 채 쌓였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라 해도 인생의 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다툼도 금세 잊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서운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제가 아는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 어르신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한마디로 금세 화해하고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사소했던 서운함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큰 형은 늘 재산 문제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웠고 작은 형은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지만 명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왜 형들은 항상 그렇게 날 판단할까? 혼자 앉아 밥상을 바라보며 되뇌이는 그 말에는 외로움과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은 마음의 벽이 되어 서로를 점점 멀게 만듭니다. 젊었을 땐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일도 나이가 들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눈치만 보게 되고 결국 서로를 피해 멀어지게 됩니다. 그 명절 아침, 최 어르신은 혼자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잔뜩 흐린 하늘이 가득하고 가느다란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형들이 오겠지 아마도.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최 어르신은 손가락으로 찻잔을 살짝 톡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서운함과 긴장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나?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는 다들 마음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도 마음속 덩어리들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어르신. 문틈 사이로 들어온 작은 발걸음과 함께 둘째 딸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같이 차례 준비 좀 할까요? 최 어르신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들어와. 부엌에서는 둘이 함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잠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웃음 사이사이 최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오래된 서운함이 떠올랐습니다. 큰 형은 재산 문제로 신경이 곤두섰고 작은 형은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지요. 그 기억은
무심코 들려오는 딸의 말소리 속에서도 살짝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버지, 큰 형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딸이 조심스레 묻자 최 어르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못했네. 조금 마음이 복잡해서.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도마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용기 내시면 연락 한 통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어요. 최 어르신은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감싸 안고 있던 외로움과 서운함도 조금씩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식은 건 아니야. 그저 오래된 상처와 오해가 쌓였을 뿐.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버지. 큰 형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들어왔습니다. 명절이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최 어르신은 놀라움과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전을 집어들고 나무를 곁들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큰 형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예전엔 내가 좀 날카롭게 굴었지. 작은 형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 아버지, 미안해. 최 어르신은 잠시 숨을 고르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숨기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괜찮네.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니 오래된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집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웃음, 조심스러운 농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오래된 서운함이 벽을 만들었던 식탁 위, 이제는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은 이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짐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마음의 거리가 천천히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 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만 최 어르신의 마음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운함도, 오해도, 삶의 무게도 한마디 인사와 작은 용기 앞에서는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구나. 그렇게 최 어르신은 오래된 벽 앞에서 한숨 돌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희망을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생활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라도 살아온 길과 환경이 다르면 생각과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형제와 시골에서 조용히 사는 형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부족한 사람, 대화 주제와 관심사도 달라지고 예전처럼 쉽게 어울리기 힘들어집니다. 박 어르신 가족을 예로 들어볼까요? 큰 아들은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하루를 살았고, 둘째는 시골에서 텃밭과 마을 일로 바빴습니다. 셋째는 해외에 있어 명절에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다 모인 명절날 이야기의 주제조차 달랐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쁘냐? 시골은 한가해 보여도
우리 나름대로 일이 많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 애써도 결국 눈치만 보게 되고 웃음보다는 긴장이 더 자주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생활 환경의 차이는 단순히 취향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 책임과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전처럼 편하게 웃을 수 없는 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속 거리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명절 아침 박 어르신 집 거실은 평소보다 조금 분주했습니다. 큰 아들은 어깨에 무거운 서류 가방을 메고 막 도착했고, 둘째 딸은 시골에서 직접 가져온 채소와 나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해외에서 돌아오느라 시차와 피곤이 겹쳐 잠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다들 잘 있었지? 하지만 금세 서로 다른 생활 환경과 가치관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은 수도권 회사에서 매일 바쁘게 살아온 터라 명절 아침에도 업무 체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힘들겠다. 말끝마다 바쁜 일정과 일 이야기가 섞였습니다. 반면 둘째는 시골 생활에 익숙한 터라 느긋하게 밥을 준비하고 텃밭에서 가져온 채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상추 이번에 잘 자랐더라. 아버지, 저녁에 같이 쌈 싸먹어요. 셋째는 해외에서 돌아온 피곤함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때때로 커피잔을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큰 아들은 도시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효율과 속도를 강조했고 둘째는 느긋하게 자연과 사람의 속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쁘냐? 시골은 한가해 보여도 우리 나름대로 일이 많다.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어색함과 긴장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은 잠깐 스치듯 지나가고 눈치만 보는 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대화 도중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기자 이전 같으면 금세 넘어갈 사소한 문제도 이제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야지. 박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에 든 숟가락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이날 저녁 박 어르신은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집안의 조용한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는 걸까? 혼잣말처럼 내뱉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쓸쓸함이 올라왔습니다. 생활 환경의 차이는 단순한 취향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온 시간과 선택, 책임과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깊은 간격입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그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서로를 편하게 웃으며 마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어르신은 큰 아들과 잠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형, 명절 때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좀 다르게 살아왔다는 걸 느껴. 큰 아들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바쁘게 살아서 몰랐던 게 많았네. 시골에서 살아온 동생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야겠어. 그 말을 들은 박 어르신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둘째는 텃밭 이야기를 들려주고 큰 아들은 도시에서의 생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셋째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서로의 속도와 생활이 달라서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거리는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 때문에 멀어진다고 느껴도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면 다시 이해할 수 있구나. 저녁이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이번 명절에는 전보다 훨씬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삶 속에서도 가족은 여전히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 어르신은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조금씩 다가가야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서 서로 다른 삶과 가치관이 만들어낸 거리도 서서히 좁혀지고 가족이라는 끈이 다시금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와 오해 속에서도 작은 대화와 이해의 노력 하나가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박 어르신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가족은 당연히 이해해 줄 거다라는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기대를 품는 법입니다. 어릴 적엔 형제 자매가 내 편이라고 믿었고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그 기대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큰 형과 막역하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서로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큰 형은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 느껴지는 실망과 서운함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런 깨진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서로 다가가고 싶지만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는 점점 남처럼 느껴지고 마음속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삶의 무게가 더해지고 오래된 서운함과 환경 차이, 깨진 기대까지 겹치면 자연스레 형제자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나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수록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멀어진 형제나 자매가 떠오른다면 먼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실과 삶의 무게가 가로막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작은 용기와 한마디 인사가 다시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잘 지내지? 짧지만 진심 어린 그 한마디가 잃어버린 끈을 조금씩 이어주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이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명절마다 느끼던 기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위에 손을 올리고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걸어야 하나? 아니, 혹시 귀찮게 생각하면 어쩌지?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겹쳐 결국 손을 떼었습니다. 그때 거실 문틈으로 손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공원 가요. 순간 이 어르신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과 순수한 기대를 바라보면서 문득 마음 한구석이 부드럽게 녹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던 이 어르신은 오래간만에 큰 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전화 한 통 걸어볼까?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조심스레 번호를 눌렀습니다. 똑똑똑. 전화가 연결되자 큰 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형 잘 지내지? 짧은 인사였지만 이 한마디에 이 어르신의 마음속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 형도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잘 지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오래간만이네. 그래, 나도 그동안 마음이 복잡해서 연락을 못했어.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에 남아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어르신은 오랜만에 잠자리에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뛰놀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엔 사소한 다툼도 금세 풀렸고 어려울 때면 서로를 의지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과 삶의 무게, 오래된 서운함과 서로 다른 환경이 겹쳐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생겼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큰 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이 어르신은 놀람과 함께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이 계실 때 느꼈던 따뜻함과 잃어버린 가족의 끈이 다시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의 삶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큰 형은 도시 생활과 직장 이야기를, 이 어르신은 조용한 시골 생활과 작은 일상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짧은 웃음, 조심스러운 농담,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거실을 채웠고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날 밤 이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용기와 한마디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 어르신은 형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며 작은 안부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대가 깨진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거리와 벽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 조금의 관심과 이해가 오랜 시간을 메꾸고
잃어버린 가족의 끈을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은 다짐했습니다. 완벽하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조금씩 다가가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은 이어질 수 있어. 그 다짐 속에서 마음속 긴장과 서운함이 천천히 녹아내리며 오래도록 느껴온 외로움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에도 삶의 무게와 서운함, 가치관 차이, 깨진 기대 속에서도 가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서로에게 다가갈 용기와 작은 한마디, 그리고 이해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짧은 인사 한마디가 오래된 벽과 거리를 허물고 마음속 끈을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창밖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과 다르게 쌓인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구나. 그 생각을 안고 이 어르신은 오래간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며 마음속 작은 희망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처럼 느껴지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삶의 무게와 환경의 차이, 오래된 서운함, 깨진 기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 벽을 만들고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족이란 완벽하게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작은 관심과 용기로 다시 연결되는 존재입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 잘 지내지? 라는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묵혀둔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고 잃어버린 끈을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진 형제 자매가 떠오르신다면 먼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저 서로에게 다가갈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가족, 삶,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진심 담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 마음속 가족을 떠올리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한 걸음이 멀게만 느껴졌던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테니까요.